안녕하십니까. 쉬운 진로 진학 스토리 이근열 소장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을 설명을 드렸고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아리 활동은 전공 적합성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어떤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첫 번째가 전공에 대해서 네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지적 호기심을 의미하겠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에 제가 주도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동아리 활동에서도 공통적인 내용, 즉 다시 말해서 나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기록되는 내용이라 한다 그러면 그것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만의 개인적인 과정과 특성이 잘 드러나야 한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트렌드는 단순하게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것보다도 그 활동이 수업과 어떻게 연계되고 확장되고 심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배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로 입증해 보기 위해 동아리에서 직접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 확장 심화가 될 겁니다. 이런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있겠습니다. 우선 뭐 연세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자, 지원자의 관심 영역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관심 영역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 탐구심이죠, 그죠? 탐구 역량과 자기 주도성, 붙여서 자기 주도적 탐구 역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뭐 상위 대학들은 대학은 학술이나 탐구라는 용어를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학술 동아리를 준비 꿀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떤 주제의식, 사회 문제가 되었던 과학기술이 되었던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활동 과정이죠, 그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이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팁이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의 활동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10개가 나에게는 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자 수는 500자밖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중요한 활동인지를 이 동아리 일지를 활용해서 보고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요 내용은 내가 꼭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자율 동아리인데 자율 동아리는 아시다시피 이제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율 동아리를 하는 고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자율 동아리를 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다른 항목에 기재가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중위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동국대에서는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동아리 활동에서는 첫째는 이제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네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라고 하는 이제 포인트가 있네요. 그래서 질문이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동아리 활동만이 우수한 평가를 받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동아리를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가 내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아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엮으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인데 지금 이과 동아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이과 동아리에서 뭐 과학을 하면서 어떤 과학의 윤리적인 측면을 문과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학업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동아리 활동도 학업 역량을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실제 그 동아리 활동 기재된 것들 보면 어떤 주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평가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활동의 과정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기재될 수가 없고 무엇을 했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 기본적으로 뭐 태도는 또 같이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도적 탐구 역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적인 탐구 역량. 자, 요 이야기의 어떤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통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예시 자료를 보면 동아리 명칭을 잘 보세요. 수학, 과학, 융합 동아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도 마찬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 명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동아리 활동에 드러나야 되는 역량은 수학적 역량과 과학적 역량,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어떻게 융합을 잘 하는지라는 역량이 잘 드러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친구는 이제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친구입니다. 당연히 이제 물리학에서는 수학이 또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단락은 선생님이 이제 주관식으로 이 친구의 역량을 어필해 준 내용입니다. 32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리적 개념과 모델링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실제로 한 것은 이 부분이죠. 기계적인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에 능숙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뭡니까? 밑에가 이제 예시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용어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포인트만 잘 보시면 될 거예요. 기계적 특성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서 탁구공 발사대 제작을 주제로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2번 제가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직접 수학에서 활용하고 계산했다. 물리학 원수업에서 학습한 등가속도 공식을 수학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를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학습한 물리 지식을 활용한 수식, 그래프 활용 능력과 수리 능력 등 융합적 사고가 돋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전공에서 물리학과에서 요구하는 과학적인 부분들, 소양들, 그 다음에 과학적인 문제나 법칙이나 원리를 수학적으로 얼마나 잘 적용하고 해결하는가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융합 에너지 이제 신소재 공학과 친구네요. 이거 40시간 했고 과학 실험반입니다. 자, 마찬가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실험했던 내용이 다 기록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두 덩어리가 이제 있죠, 그죠? 두 덩어리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자, 1학기 모의 주제 실험 탐구 활동에 참여함이라는 용어입니다.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활동에 내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물론 어떤 동기가 있어서 참여를 했겠지만 그렇게 주도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이게 이제 자기 주도적 탐구 활동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2학기 자유주제 심화 실험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로 탐구를 했고 이런 과정으로 탐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 선택한 주제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겠죠. 자, 요거는 이제 문과 영자 신문부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드러나야 되는 역량은 무엇인가? 이제 이 고민을 우리가 이제 먼저 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자, 영자, 영어 능력이 잘 드러나야 되고 신문부, 자, 글쓰기 능력이 잘 드러나야 한다 하는 부분이겠죠. 자, 이 친구 첫 번째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자 신문반 편집장, 그렇죠? 편집장으로서 뭐 신문 기사 작성의 방향성을 잡고 그다음 부원들에게 역할 분담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관찰 평가 리더십이 돋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작성을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도울 정도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실제로 했던 활동들을 살펴보면 한국 정권거래소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기사를 또 작성을 하고 두 번째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이라는 기사를 또 작성해서 타 학교에 기재를 했다. 그죠? 영어 신문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 요거는 이제 고객에 관계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평소 풍부한 독서량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완벽한 신문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포인트는 영자 신문반에서 신입 부원을 선발할 때 우수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영어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출제했다. 영어 문제를 만들 수 있을 정도. 수학도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를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후배를, 동료들을 잘 챙기고, 어쨌든 후배들이 즐겁게 영자 신문반을 찾아오도록 노력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490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500자까지 이제 기재가 가능하죠. 그죠?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단락을 나누어서 쪼개니까 그나마 눈에 좀 들어오지만, 따닥따닥 다 붙어 있으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락별로 나누어서 각 한 단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드러나는지, 이렇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 동아리 편집장이라는 이제 역할 이야기가 나오고 리더십 발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의 신문에 기재될 정도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 자, 영어 능력이 있다. 또 하나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기사의 오탈자를 첨삭할 정도의 수준이다. 영어 능력이 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영어 문제를 출제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우수하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영어에 대한 역량이 잘 드러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능력은 다른 학교, 타 학교의 기사를 쓸 정도의 수준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과 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과 인성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가운데 핵심 내용에서는 영어 실력이 우수하고 글쓰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동아리 활동의 대학 평가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석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활동은 대학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강의 자료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제 개인적인 밴드 진로 진학 스토리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다운을 받으셔도 좋고요. 그 외에 입시 자료들도 올리니까 돌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